왜 전세 사세요? 월세 내는 돈은 내 지갑에서 나가는 거니까 아깝고, 전세는 어차피 나중에 집주인이 돌려주는 돈이니까요? 그 돈 집주인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집에 들어오는 다음 세입자가 주는 거지. 이 말을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결혼 만 4년 차 맞벌이 부부고요. 결혼 3년 반 동안 두 번의 이사를 했어요. 저희도 결혼 초반에는 사실 누구나 전세 사니까 신혼 초에는 전세로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 2021년 5월 정도 부동산 폭등기에 전세가 최고가를 찍던 그 시기에 서울 26년 차 구축 24평 아파트에 당시 최고가 전세를 찍어주고 2년 계약을 합니다. 이게 엄청난 후폭풍이 될 줄은 그때는 진짜 몰랐어요. 그 이후로 역전세를 진짜 정통으로 맞았고, 집주인하고 싸우고 내용 증명 보내고, 우리는 돈 받아서 당장 나가야 되는데 집 보러 오는 사람은 없지, 다음 세입자 못 구하면 돈 못 준다고 하지, 못 받은 전세금 받을 때까지 진짜 거의 한 5개월 정도를 목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막 손이 막 덜덜덜덜 떨리면서 진짜 하루하루 돈 못 받을까 봐 엄청 마음고생 많이 했어요. 결국에는 저희가 나올 때까지도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집 몇 개만 점유를 해놓은 상태에서 돈을 못 받고 나왔습니다. 되게 남일 같죠? 이제 다시 전세가 회복하고 있다는데 역전세가 뭐 흔해? 내 전세금은 그럴 일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그냥 계속 전세 사시면 됩니다. 왜 내 그 피 같은 큰 돈으로 집주인의 배를 불러주는지 모르겠어요. 쉬운 예로 저희가 살았던 전셋집이 전세가 4억이었어요. 4억. 집주인이 저희를 끼고 6억에 그 집을 사서 갭 투자를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6억을 낼 여력이 없는 그 집주인이 피 같은 저희 돈, 아니 엄밀히 말하면 저희는 4억이 없었으니까 전세 대출을 받았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빌려준 저희 돈 4억을 꽁으로 그냥 받아서, 무이자로 받아서 자기는 2억만 내고 그 집을 산 거예요. 저희는 4억의 무이자 대출을 2년간 집주인에게 해준 꼴이죠. 그리고 저희는 은행에도 매달 몇십만 원씩 전세이자 내잖아요. 집주인한테는 무이자로 그 돈 빌려주잖아요. 양쪽으로 손해를 보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뭐 다들 전세 사는데 4억 주고 2년 뒤에 4억 그대로 받는 건데 뭐 내가 왜 손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손해죠, 당연히. 4억 그대로 예금 이자에만 넣어둬도 최소 이율 3% 정도로 따졌을 때 연 1,200만 원이에요. 2년이면요? 2,400이에요. 반대로 집주인은요? 우리가 내는 월 전세 이자보다도 적은 비용으로 집주인이 됐어요. 2년 뒤에 역전세가 아니라고 가정하면 분명 전세금을 1,000만 원이라도 올리겠죠? 이렇게 집주인은 안 보이는 곳에서 내 돈을 무이자로 갖다 끌어 쓰면서 1,000만 원이라는 자산 상승의 가치를 이룩하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조용히. 에이, 뭐 집값이 계속 오르냐? 지금 역전세 난에다가 집값 떨어진다고 하고 난리도 아니야. 그래. 그래도 지금은 전세가 맞아. 그럼 다음 텀에도 그냥 전세 사시면 됩니다. 다만 2년 뒤에 내신 그 돈 못 돌려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감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서 21년도 진짜 우리는 유례없는 부동산 폭등기를 겪었잖아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는 또 역전세 난이다. 집값 떨어진다. 하락한다. 공폭이다. 이런 시기를 거치다가 이제는 조정기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지역은 신고가를 찍고 있어요. 또 어디는 아직도 바닥이에요. 진짜 정말 예측 불가능한 시기 같아요. 확실한 건 부동산도 계급사회라고, 서울과 지방, 서울도 서울 안에서 강남과 강북 차이가 정말 뚜렷해지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제는 무조건 전세가 만기된다고 해도 2년 뒤에 내 전세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지금 제 주변에 정말 가까운 지인들 중에도 올해 전세 만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못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전세 갱신을 하거나, 또는 집주인하고 아직도 싸우면서 분쟁 중인 경우가 있어요. 물론 저희도 유경험자니까 저희까지 포함이죠.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대도시에, 뭐 신축 아파트에 지하철도 끼고 있고 입지 좋고 학군지에 상가도 빵빵하고, 그러면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다음 세입자는 금방 구해질 거거든요. 하지만 이게 아니라면 내 돈은 집주인이 주는 게 아니에요. 다음 세입자가 주는 거거든요. 다음 사람이 안 오면 집주인은 100% 내 돈 못 줍니다. 못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인 뭐 전세 반환 대출 확대됐다고 하는데, 전세 피해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피해 보상책이 많이 마련됐다고 하는데,
진짜 실제로 한번 알아보세요. 이것도 집주인의 신용이나 해당 집의 시세 대비해서 한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 돈 뭐 3억, 4억이 전체적으로 다 전부 대출을 받아서 집주인이 나에게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 거의 몇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집주인이 못 돌려주는데 나는 나가야 되는데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그냥 언제 돌려줄지 모르는 그 전세금 돌려줄 때까지 그 집에 그냥 꾹쭉 사실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전세보증보험이 있죠. 그러니까 전세보증보험을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나마 천만다행이에요. 전세가 만기됐을 때 돈을 못 받을 경우에 한 달 뒤에 전세보증보험 그 기관에서 반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집주인한테 소송 걸어요? 소송할 수 있다는데? 소송 진짜 아무나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시간은 시간대로 돈은 돈대로 쓰면서 진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을 무기한으로 분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본 많은 부동산 영상에서는 전세 살지 말라고 하면서 2년 동안 큰 돈이 묶이면서 그동안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날리는 거다. 차라리 월세를 살면서 그 돈으로 투자를 해라.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정말 정말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제 생각에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동산 장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획일적인 발언은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 생각은 본인이 정확히 앞으로의 내 주거 계획을 장기, 단기로 수립을 해서 내가 내는 거주 비용과 그 선택을 함으로써 날리는 기회 비용을 계산을 해서 똑똑하게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추가로 정말 피치 못하게 전세를 살아야 되는 경우에는 꼭 전세보증보험을 무조건 가입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름도 성도 모르던 집주인을 진짜 못 믿고 내 피 같은 돈 몇 억씩 척척 입금하세요. 6억짜리 아파트 뭐 4억에 산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2년 동안 몇 억이 묶이면서까지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얼마나 될까를 첫 번째로 고민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2년 뒤에 내가 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해둬야 할까를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변에서 전세 관련해서 조금 소가리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 주변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관련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보다 신중하고 똑똑한 결정을 하시길 바랄게요.